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할 때 이에 대처할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본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사례 연구와 통계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며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 없이는 상대방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조종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추도록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결정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정을 믿고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부정하려고 할 때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외부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를 고립시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그룹에 참여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지지그룹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삶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종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고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다시금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이룬 성취나 장점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나 상담가는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감정적 학대와 조종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신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더 쉬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그들이 자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거리를 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9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왜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의 중요한 단계이며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용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려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